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호공학하고 신호기기 시험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신호 공부하시다 보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를 출제를 했는지, 출제 의도하고 여러분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요령껏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잘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1번 건널목 보안 장치에서 연속 지역법으로 사용하는 것. 궤도회로. 2번 건널목 지역이. 3번 궤도 접촉기. 4번 SR. 여러분은 딱 보시면서 두 가지는 벌써 아니에요. 어떤 거? 궤도 접촉기. SR은 답이 아니에요. 그죠? 연속 제어법이 뭐예요? 건널목을 제어해야 되죠. 그죠? 제어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계속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 일정 구간에 그 상태에서만 제어를 할 거냐. 일정 구간에서 제어하는 거는 건널목 제어기라고 하죠. 그죠? 우리는 이제 C형 2420 방식 또는 C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궤도회로를 설정할 때는 우리는 2440, 2420이라고 얘기 안 하고 T라고 얘기를 하죠. 궤도가 죽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제어를 하는 방법. 이게 건널목 보안 장치에서 연속으로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 답은 좀 쉽죠, 그죠? 이렇게 일단 아닌 것부터 먼저 제거를 시켜버리면 우리는 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벌써 확률이 25%에서 50%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문제를 좀 푸시면 뭐 신호 기사든 공학이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2번 철도 신호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지향하는 목표. 1. 열차의 안전운행 확보. 2. 열차 운행 조건의 지시. 3. 종사원의 의사전달. 4. 열차의 승객 확보. 일단 열차의 승객 확보는 제외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1, 2, 3번이 다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렇게 맞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 가장 큰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여기서 물론 종업원의 의사전달도 필요하고요. 열차의 운행 조건도 지시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열차의 안전 확보, 안전 운전을 확보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고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렇게 여러분 답을 풀어가시면 됩니다. 철도 신호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지향하는 목표.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열차의 안전 운행 확보, 이거를 답으로 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3번 신호설비 결함에 있어 동작 중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도 주어진 기능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우리는 일단 이 두 가지는 이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하고 4번 중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결함을 신뢰하는 시스템이냐, 결함을 허용하는 시스템이냐. 결함을 여기서는 허용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결함을 신뢰할 수는 없죠, 그죠? 결함을 허용하긴 하되 그 기능에서도 정확하게 안전하게 할 것이냐, 시스템을. 3번의 답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4번 정류기의 역할은, 아이고 땡깁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죠, 그죠? 정류기는 뭐예요? 물론 전압을 조정하고 전류를 조정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답을 여러분 찾으셔야죠, 그죠?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컨버터냐 인버터냐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맞추셔야 됩니다. 5번 고속철도의 안전설비 중 동절기에 강설과 결빙으로 인해서 선로전환기의 전환 불능 장치를 방지하는 장치.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의외로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로전환기를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얼어서 전환이 안 돼서 불일치가 난다, 장애가 난다. 그걸 방지하는 장치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안 봐도 일단 알 수 있겠죠, 그죠?
아이고 조금 넘어갔네요, 그죠? 예, 여러분은 동절기, 강설, 결빙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은 이렇게 답을 분기기, 여기 다 답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그죠? 분기기를 녹이는 장치, 여러분이 금방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죠? 지작물 검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건너목 지작물 검지가 있고, 낙석이나 차량들이 선로를 지장을 줄 때 검지할 수 있는 그런 검지 장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호 검지는 비의 양이 얼마나 오느냐. 레일 온도 검지 장치는 레일의 온도가 되게 높아지면 고온이 되게 되면 장출이라는 늘어짐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탈선 심한 경우에는 열차가 전복이 되는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의 온도가 얼마냐를 검지하는 게 레일 온도 검지 장치.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5번 문제도 되게 수월하긴 한데, 앞으로 이제 신호기기나 공항에서는 이 고속철도가 관계된 문제가 좀 더 비중이 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전설비 같은 것도 높아지니까 감안하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건너목 보안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너목의 타정수는 한 기당 매분 70에서 100회일 것. 틀린 거예요. 경보등의 인식거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40m 이상일 것. 경보종의 코일 전압은 전격 중 플러스 마이너스 10회 이상의 변화가 없어야 될 것. 0.065옴의 단락선으로 단락시켰을 때 계정기는 동작하여야 한다. 단락됐을 때는 계정기가 동작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0.05냐 0.01이나 그 수치상에 조금 함정을 좀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4번은 정답이다. 코일 전류는 전격컷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경보종의 타정수는 기당 분 70에서 100회. 네, 맞습니다. 여기에 경보등의 인식거리는 특수한 경우는 22m 이상, 뭐 그런 문제가 나오기 좀 어려울 거고요. 여기서는 40m 이상이 틀립니다. 45m. 그죠? 45m가 정답.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그죠? 7번. 철도 건널목 신호 분석 장치의 저장 정보 및 출력 내용이 아닌 것. 철도 건너목에는 이 건너목이 신호 분석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저장을 합니다. 정보를 저장하고요. 이 정보들을 필요에 따라서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닌 것이 어떤 거냐를 묻는 거예요. 1번. 경보 제어 시간 및 경보 시간 정보. 맞습니다. 그죠? 제어 시간하고 경보 시간이 경보를 계속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느냐. 2번. 수동으로 차단기 조작 시간 정보. 만약에 이제 여기 철도 건너목은 자동이에요. 열차가 제어 구간에 열차가 진입하면 경보 등종이 기능을 작동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하는데, 간혹 가다가 자동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차단 공사라든가 고장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럴 때는 건너목 안내원이 수동으로 차단기를 조작합니다.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차단기 조작 시간을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보를 저장하고 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작물 검지 장치의 작동 정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지작물 검지는 건너목상에 70cm 이상의 지작물이 발생을 했을 때, 사람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륜 자동차라든가 어떤 지적물이 있었을 때는 열차 기관사한테 여기 지적물이 있으니까 비상제동을 체결할 준비를 하고 와라라는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역시 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검지장치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오정보가 들어오는지까지도 다 저장을 합니다. 제구간의 궤도열의 송전, 착전 전압 정보는 건너목에 관계된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제구간이니까 이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우리 궤도회로는 따로 전송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송착전 전압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다.
예. 자, 8번. 답은 이거 4번이 맞겠죠, 그죠? 이거는 철도 건너목의 신호정보 분석 장치에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궤도 회로 장치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8번 점제어식 ATS 장치의 지상자 공진 주파수의 범위. 이 점제어식이에요. ATS는 점제어식과 속도조사식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속도조사식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진 주파수 정의가 속도별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점제어식 같은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이건 여러분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125에서 131kHz. 나머지 다 틀린 답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자, 9번. 열차 자동 방호 장치 ATP에서 연속적으로 두 개의 정보 전송 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때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이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발리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고정 발리스, 그다음에 가변 발리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또 물론 인필 발리스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요즘 인필 발리스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발리스와 발리스 사이에는 최소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얼마요? 6m 땡, 4m 땡, 8m 땡. 답은 3m 이상. 3m 이상 최고소 이격거리를 줘서 차상자에서 정보를 수신할 수 있게 그 정도 최소한의 거리를 주자. 그리고 서로 간섭할 수 있는 영향을 좀 줄이자. 그래서 답은 이 발리스 설치 두 개의 정보 전송 장치는 3m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도 그냥 오셔야 될 것 같아요. 10번. 다음 중 철도 건너목 전동장치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너목에 차단기가 있죠, 그죠? 차단기가 이렇게 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기기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 1. 마찰 연축기. 2. 직류 직권 전동기. 3. 감속 치차 장치. 4. 전압 검지 장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아니겠구나 라고 딱 감지 잡으셔야 돼요. 물론 전동 차단기를 실제로 보지 않으신 분이나 이 매뉴얼을 보지 않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전압 검지 장치는 건널목 신호 분석 장치에 해당돼요. 그죠? 마찰 연축기 있어야 되고요. 전동 차단기는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역시 감속 치차가 있겠죠. 그죠? 자, 11번. 경부 고속철도 보수자 선로 횡단 장치에서 신호등 제어를 위한 보수자 선로 횡단 소요 시간 적용 기준은 얼마인가? 10초, 20초, 30초, 40초. 이것도 무조건 외우셔야 될 거예요. 보수자가 선로를 횡단하는데 최소 얼마 시간이 필요하느냐, 이 문제예요.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선로 횡단 장치에서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운행선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말 긴급한 상황으로 투입됐을 때는 여러분은 이 30초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맞나요?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착각했네요. 보이사 선로 횡단 장치는 30초가 아니라 20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선로를 작업하기 위해서 선로를 건너가기 위한 그 소요 시간은 20초다. 그동안은 열차를 정지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 열차가 혹시 오게 되면, 물론 열차가 오지 않을 때 작업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열차가 오게 되면 그 전방에 정지 신호를 현시하게 만드는 게 보수자 선로 횡단 장치입니다. 12번. 다음 중 신뢰성 향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시험 보다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뒷부분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틀린 거 뭐 그런 거를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체크 안 하셨다가 틀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죠? 시험 중에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는 게 좋습니다. 고신뢰도의 부품 채용. 맞죠? 그죠? 다중계 채용. 맞습니다. 정보의 확실성. 맞습니다. 신호 부품의 전기화. 전기화는 아니죠. 그죠? 물론 예전에 기계에서 전기화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전자화로 바뀌었죠.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자, 13번.
점제식 ATS 지상자의 측우 위치로 레일면 상면에서부터 지상자 상면까지의 높이는 20에서 50, 50에서 80, 80에서 100, 100에서 120. 점제식하고 속도조사식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점제식은 그리고 50에서 80은 속도조사식이에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면 지상자 레일 상면부터 지상자 상면까지 그 높이를 여러분은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레일 상면이 어디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기본적으로 그냥 외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14번 궤도를 통해서 차상으로 전달되는 경부고속철도 열차 제어 정보의 연적 정보 내용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어떤 게 가장 뭐냐? 폐쇄 구간의 길이, 폐쇄 구간의 구배 정보, 열차가 운행 중인 네트워크, 폐쇄 구간의 위치 정보. 예, 그 정보를 계속 열차 정보를 기상에서 차상으로 올려 보내야 되죠, 그죠? 자, 우리는 폐쇄계 구배 정보는 계속 올라가야 돼, 그죠? 상구배인지 하구배인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열차가 운행 중인 네트워크를 분명히 정보를 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폐쇄 구간의 길이도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 폐쇄 구간의 위치 정보는 필요가 없죠, 그죠? 이 폐쇄 구간이 뭐 어디 위치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 폐쇄 구간의 위치 정보는 필요가 없다. 정보를 올려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자, 15번 철도 건너목 제유니트 중 단선 복선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철도 건너목에 제어 유니트가 많이 있죠, 그죠? 유니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단선 복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약어에서 약자에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강의 안 들으신 분은 모르겠네요. 이 BC라는 거는 더블이니까 복선이에요, 그죠? C는 제어하는 거고, 연속 제어하고 점 제어 방식이 있는데 C는 점 제어 방식이에요. 그래서 복선의 점 제어 방식 2420 방식이다 하는 게 DC형 제어 유니트예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다. 그러면 S는 뭐예요? 싱글 T 궤도형 제어 유니트 역시 아니겠죠. 지금 단선과 복선을 같이 쓸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1번, 2번 답이 아닙니다. 4번도 역시 DT 복선 더블 궤도 유니트입니다. 얘도 역시 답이 아니다. 그럼 답은 이 C형 제어 유니트는 복선, 단선 다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볼까요? 다음 중 열차 자동 제어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ARS, ATC, ABS, CRS37. 여러분 보시기에 봤을 때는 답이 아니죠, 그죠? 자동 제어 장치예요, 그죠? ABS는 뭐예요? ABS는 자동 폐쇄 장치예요. 그러니까 답도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은 ARS하고 ATC인데 ARS는 뭐예요? ARS는 철도에서 사용하지 않죠, 그죠? 답은 ATC. 이런 문제 나와도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은 맞추셔야 됩니다. 자, CTC 장치의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찾는 겁니다. 1번 선로 용량의 증대, 운전 시간의 단축, 기기의 소형화, 안전도 향상. 여러분 일단 안전도가 향상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CT 장치의 가장 큰 효과는 운전 시간의 단축이에요. 그러면 답은 1번하고 3번인데 선로 용량이 뭐예요? 한 그 선로는 변하지 않죠, 그죠? 일정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열차의 횟수를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 늘릴 수 있으면 증대가 되겠죠. CTC 장치는 이 효과까지도 늘렸습니다. 물론 기기에 소용하는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효과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18번 건너목 경보기에서 경보등의 등당 전멸 횟수는 20 플러스 5, 30 플러스 5, 40 플러스 10, 50 플러스 10.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네. 건너목에서 5회짜리는 없어요. 5회짜리는 무조건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역시 50 플러스 마이너스 10회가 맞다. 19번 신뢰성 관리의 요건이 아닌 것은 신뢰성이요. 신뢰성에 대한 인식, 사용자와 제조자의 신뢰성 확립이 있어야 되겠죠. 설비의 신뢰성 보증 제외. 여기서 틀렸네요. 보증은 제외하면 안 되죠. 그죠? 설비의 신뢰성은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과 사용 조건의 파악. 자, 20번. 트러블 신설의 경우 케이블의 점유율, 케이블이 그 트러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점유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몇 프로 내외인가? 90, 80, 70, 60. 지금 이 처음에 트러프를 신설할 때 100% 채우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90%? 이해도 안 돼요. 최소한 이 점유율은 60% 정도를 놔둬야 돼요. 60%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트러플에 케이블을 심는데, 설치를 하고 까는데, 나중에 증설한다거나, 케이블을 더 포설을 한다거나, 또는 신설할 경우라든가, 시설물을 바꿀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케이블을 다시 또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70%, 80% 이상 케이블을 설치하게 되면, 케이블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트러플이라는 거는 선로변에다가 콘크리트로 만든 함 같은 건데, 기다란 함, 거기에 케이블을 수용하는데, 이 케이블은 여러분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50%는 좀 넘는데 70%는 안 되겠구나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이 파악을 좀 하시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21번 한번 볼까요? ATS 지상자의 공진회로 구성은 어떤 조합이 회로인가? RLC, RC, LC, RL 회로. 지상자의 주파수잖아요. 주파수의 공진회로는 RL 회로다. 그죠? 저항과 코일의 회로입니다. RL 회로. ATS 지상자의 공진회로는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는데요. L과 C의 회로입니다. L성분을 갖고 있는 것과 콘덴서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L과 C 회로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저항성분은 기본적인 저항성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지상자 공진 주파수는 주파수 발생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로와 콘덴서 저장 충전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LC 회로. 22번 열차 자동 방호 장치 ATP에서 현장 정보를 열차로 전송하는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시험 문제 좀 잘 나옵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발리스라고 그냥 딱 찍으시면 돼요. ATP에서 현장 정보를 열차로 전송하는 장치는 발리스. 23번 열차 집중 제어 장치 CTC를 설치하는 선로의 기본 패스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 패스 장치, DTS 자동 패스 장치, 연동 패스 장치, 차상 신호 장치. CTC에서 DTS는 LDTS라고 해서 CDTS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거니까 선로의 폐쇄 장치는 아니에요. 차상 신호 장치는 CTC하고는 관계없죠. 그죠? 이건 ATC,
거기에서 지상 신호장치, 차선 신호장치로 나누니까 이것도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은 자동이냐 연동이냐. 우리 CTC에서는 자동 패드 장치를 사용합니다. 연동 패드 장치는 단선 구간에서 또는 복선 구간에서 사용하는데 한 역과 역 사이를 한 폐색 구간으로 두기 때문에 CTC를 집어넣기에는 혼용하기에는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답은 자동 패드 장치. 자, 터널 경보 장치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보수자의 안전을 위해서 틀린 겁니다. 보수자의 안전을 위한 터널 작업 시작 전 경보 스위치를 킨다. 보수자가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경보 스위치를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가 접근하게 되면 벨을 들을 수 있게. 열차 진입 일정 시간 전에 경보가 울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경보기 설치 간격은 500m 정도로 합니다. 경보 시간은 15초로 확보하는 게 틀린 거예요. 얼마요? 20초를 확보한다. 그렇죠? 25번 열차 집중제 장치 CTC 장치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열차 운행 계획 관리 해야 됩니다. 열차의 진로 자동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객 및 화물의 예측 관리. 이거는 물리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신호 설비에 대한 제어 및 감시 기능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신호공학 시험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어떤가 좀 어려우신가요? 신호를 공부를 좀 안 하신 분들은 아니면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경우는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공부를 한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는 문제 같으면 맞추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신호기사든 신호산업기사든 또는 뭐 승진시험이든 이렇게 신호공학 시험 문제는 아주 깊이 있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지금 정도 제가 풀어드린 게 이제까지 시험 문제 나온 기출문제에 플러스 제가 조금 좀 다듬은 문제들 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은 목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다음엔 그러면 신호기기에 대한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